예, 반갑습니다. 밴쿠버 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찬양하는 밴쿠버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저의 사이트의 이름은 밴쿠버 살롱입니다. 헤어 살롱도 아니고 무슨 밴쿠버 살롱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실 텐데, 원래 이 살롱 문화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 형태입니다. 이렇게 사교 모임처럼요. 그 약간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들이 같이 집이나 아니면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서 시를 나누고 문학을 나누고 같이 철학을 나누고 음악을 같이 하고 미술을 같이 보면서 나중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계몽주의 사상까지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내적인 그런 발전, 향유를 말합니다. 우리 밴쿠버에는 크게 재테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하거나 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사이트들이 주를 이룹니다. 저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밴쿠버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런 유튜브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부분 그냥 물질적이고 그리고 계속 그런 어떤 재택을 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적으로 우리의 안적인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생각들을 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좀 없어서 그런 콘텐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주로 전공하는 분야가 이 노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 한 30년 넘게 노래를 하면서 우리는 성악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성가대를 지휘하는 일들, 그 다음에 어떤 프로 합창단이나 아니면 프로 그 성악가들을 입시하는 사람들이나 성악가들을 좀 콩쿠르나 어떤 컴페티션 같은데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일들, 그 다음에 뮤지컬을 만들고 그 공연을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가요나 아니면 CCM 가수로 준비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발성적으로 봐주는 일들을 한 30여 년간 해오면서 여러 그 상황마다 제가 느끼고 발전된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쉐어할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었고요. 또한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는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지 발레라든지 아니면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공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밀접한 관계들을 조금 긴 시간 동안 하면서 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 유튜브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우선 전문 분야인 발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발성이라는 것은 뭔지, 발성이라는 것은 처음에 노래를 부르기 위한 호흡법 뭐 이런 정도로 저도 노래를 시작하면서 알았는데, 조금씩 발성을 공부해 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 발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조음기관, 마치 소화기관, 그 다음에 우리의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들, 우리의 모든 몸의 기관들처럼 이 조음기관 또한 하나님께서 잘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세팅해 놓은 건데요. 그 부분 중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해서 그 소리를 잘 하게 만드는 부분, 그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의 좋은 기관을 만드셨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시킬 때 보면 위를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난 소화를 잘 시키려고 위를 움직여야지 한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소화를 잘 되게 위에 안에 있는 기관들이 움직여지려면, 소화를 잘 시키는 기관이 되려면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잘 쉬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힘을 가하지 않아도 위에서 소화가 잘 되고, 또 그것이 장으로 잘 배출돼서 우리가 변으로 잘 나오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좋은 기관도 우리가 소리를 낸다면 우리 성대는 쓰이게 돼 있고, 우리가 소리라는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한다는 어떤 음성을 만들게 되면 우리의 성대는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고 또 노래 재료로 잘 어울리게끔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여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우리 딸의 화이트보드인데 제가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크게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은 턱, 목, 그 다음에 이렇게 폐, 그 다음에 우리 배.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3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의 배는요, 이 2번과 3번, 이 폐와 이 배를 연결시키는 이 가운데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diaphragm. 이 횡격막이라는 게 이 중간에 딱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이 안에 우리 몸속에서 숨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는 폐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배에 숨을 이렇게 들여 마셔서 배에다가 숨을 이렇게 서포팅을 하는데, 이게 잡고 있는데, 이게 단지 서포팅만 돼야지 여기에 힘을 주게 되면 안 돼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몸은 숨이 이렇게 들어오면 횡격막이 숨을 이렇게 깊게 쉬면 이 횡격막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 횡격막만 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여기 우리의 이렇게 앞에 배에 근육들도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근육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우리 큰 일을 볼 때 이렇게 배에 힘을 준다거나 아니면 배를 이렇게 내민다거나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힘으로 노래를 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가 숨을 깊게 쉬었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근육들이 부풀어나요. 네. 거기뿐만 아니라 이 폐 쪽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이런 근육들 자체들이 이렇게 부풀어나요. 여기 있는 횡격막 밑에 부분을 쓰지 않고 이 위쪽만 쓰면서 호흡하는 것을 흉식호흡. 그 다음에 이 다이어프램 횡격막을 밑으로 내리면서 이 여러 군데 배 안에 있는 것이 부풀어지는 것을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숨을 들여 마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숨을 잘 깊이 들여 마실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거의 95%는 복식호흡에 숨을 잘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길게 들여 마시면 됩니다. 길게. 빨대 같은 걸로 연습을 해도 되는데요. 균일하게 숨을 이렇게 길게 들여 마시면 이 숨이 깊게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들여 마신 숨이 이 폐가 열리면서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서 배에 힘을,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말할 때 배에 힘을 주면 숨이 빠져버립니다. 아니면 밀게 되죠. 효과적으로 폐에서 나오는 숨이 균일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선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폐에 숨이 균일하게
하고 나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하면 여기에 서포팅이 될 수가 있나? 저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목 중에 목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 목성에는 이렇게 밴딩이 있습니다. 밴딩이. 예. 동그랗게. 예. 붙여 있진 않지만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도는 밴딩이 있어요. 이 밴딩이 있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숨을 쉬고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어디 있는 숨이 여기 있는 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배에 힘이 주지 않고 계속 서포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호흡에서 이 폐에서 소리가 나갈 때 서포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계속 그렇게 서포팅을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횡격막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이런 근육들이 이렇게 잘 서포팅을 하고 버텨주기만 하면 돼요. 버텨주기만 하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숨 자체는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있고 노래하는데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러신 분이 계세요.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배호흡의 밑을 당긴다라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사운드와 좋은 발성으로 소리를 내다 보면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는 일과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이 그 결과물이 그런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내가 땡긴다거나 아니면 힘을 준다거나 하면서 무언가를 내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고음이나 아니면 숨이 거의 많이 나가서 숨의 리필이 필요할 때 호흡의 밑에가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고음을 낼 때 아니면 어떤 소리를 낼 때 내가 내 의지로 소리를 당기면 그 소리는 많이 밀게 됩니다. 미는 소리가 돼요.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 뇌 안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게끔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게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더는 거의 대부분의 오더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오더들 있죠. 뭐 눈을 깜빡거려, 오른손을 올려, 뭐 왼발을 들어, 일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ow are you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가 언어적인 모든 지령은 이 첫 번째에서 내려져요. 그래서 거의 다이렉트로 빨리빨리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숨을 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슬프면 눈물이 나요. 우리가 막 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막 웃으면서 막 배가 아파요. 이런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모든 명령들은 이 다른 뇌에서 내려지는데 이 두 번째 뇌라고 할까요? 이 뇌로 우리는 노래를 해요. 우리가 노래를 하는 그 숨 자체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다이어프램 이 횡격막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뭐 위신경 아니면 우리의 장 모든 이런 신경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어떤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신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간혹 노래를 할 때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말하듯이 노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말하듯이 노래를 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노래를 할 때 그 신호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제가 노래를 가르쳐 보면 아마추어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처음에 노래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90% 이상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그 신호로 오더를 내려서 바로 해요. 그러면 뭐 아, 에, 이, 오, 우 모든 언어 자체가 내는 곳 자체가 굉장히 틀려져요. 말하듯이.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을 실어서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을 받아요. 저는 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전달, 성악에서나 뮤지컬에서나 모든 거에서 뭐 전달력, 어떤 소리의 크기, 소리가 깨끗하게 올라가는 맑음 이런 것 또한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우리가 그런 예술 행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술 행위를 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공감을 얻고 그 다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싶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 또한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감동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 행위를 우리는 노래나 아니면 미술 아니면 음악 연극, 영화 모든 문화적 행위에서 우리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발성적인 면에서 소리를 굉장히 맑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 또한 그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는 폐 자체에 있는 숨 자체가 균일하게 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 공명강을 잘 울려서 이 밖으로 나가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껴요.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기존에 얘기하는 뮤지컬, 그 다음에 성악, 그 다음에 가요나 CCM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발성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의 그 세 분류의 노래의 방법은 노래하는 방법, 창법이 틀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성악은 마이크를 대지 않고 큰 홀을 우리가 육성으로 울리고 육성의 어떤 울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같이 해서 그 사람들하고 전달한다면 뮤지컬이나 그 가수들이나 CCM은 마이크로폰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까지 우리 소리가 잘 전달이 되고 그 마이크와 나와의 그 이 사이클 안이 잘 음악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움직이면서 그 사운드가 스피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과하게 공명을 일으키면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예전에 뮤지컬을 만들고 뮤지컬 하는 친구들을 많이 가리키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성악적인 발성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그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는데 조금 많이 힘들어해요. 이 뮤지컬 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또 뮤지컬을 만드는 그런 스태프들, 연출가나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해보면 성악을 전공하고 뮤지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너무나도.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운드 자체가 뮤지컬 같은 경우는 연극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뮤지컬 넘버를 노래할 때는 그 연극적인 계속 진행하는 선 가운데서의 아주 함축적인 부분인데 약간 성악하는 친구들은 두 개가 분리되는,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있는 계속 드라마적인 요소가 계속 노래를 할 때, 넘버를 할 때 끌고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리를 밀어서 낸다거나 아니면 전혀 앞에 있는 연기 자체가 약간의 발연기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뮤지컬 같은 것들을 할 때에는 굉장히 연기적인 어떤 호흡, 굉장히 힘이 풀려 있고 굉장히 연극적으로 굉장히 잘 되는 연기가 해 나가면서 그 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컬 넘버로 하여금 증폭돼서 함축적인 부분을 이루고 다시 연기로 돌입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들이 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뮤지컬은 단순히 혼자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을 우리는 관객들이 그거를 보면서 감동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교감들, 이런 계속 움직임, 무대에서 이 상대방과 아니면 다른 역의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계속된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반면에 그 가요는 뮤지컬처럼 마이크 안에 내가 표현되는, 그리고 그 안에 계속 되면서 마이크까지 잘 증폭이 돼서 마이크에서 소리가 잘 먹고 갈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컨트롤하면 되는데, 하지만 그거하고 틀리게 그 가요는 혼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독백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관객과 나의 1대1적인 그냥 반응을 받아들이는 어떤 시청자나 관객과 1대1적인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성악이나 아니면 뮤지컬보다는 더 디테일이 요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나라 가수로 본다면 약간 공명을 많이 쓰는, 공명강을 많이 쓰는 그런 공명의 형태를 많이 쓰는 가수들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를, 공명과 적절한 소리를 푸싱, 소리를, 성대를 다이렉트 쓰는 것을 잘 섞어서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락처럼 아예 그냥 공명시키지 않고 소리를 다이렉트로 빼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눠지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링크를 통해서 달아놓을 수 있으면 달아놓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컬 MRI라고 유튜브에서 치시면 오페라 사운드, 락 사운드, 그 다음에 세미 오페라 사운드, 크로스오버 사운드 이러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 안에서 보컬 연구계라든지 보컬에 필요한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잘 나오는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 모든 근육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2번 오더로 이루어지지 1번의 오더로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락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번으로 생각해서 아 하고 소리를 빼면 그냥 다 빠져요. 아 하고 소리가 다 빠집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다이렉트로 성대를 써서 락 같은 거를 만들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공명을 이루는 것 자체는 이 1번의 뇌 오더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번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감정적인 그런 오더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여러의 횡경마뿐만 아니라 공명강을 여는 거, 입의 안에 공간을 여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게 보통적인 일이라,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저 또한 한 몇십 년 동안 그 부분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다이아프램 MRI라고 또 치면 이 안에 어떻게 우리가 숨을 들어 마셨을 때 어떻게 이 근육이 어떻게 늘어나고, 그것들이 또 숨이 빠지면서 이것들 자체가 이렇게 쭈그러들고 횡격막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 모든 것 또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여러분들 숨을 깊게 길게 쉼으로 해서 모든 게 얻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숨을 깊이 길게 쉽니다. 2번 그 숨이 어디 있다고요? 다 이 부분에 있어요. 예. 근데 그 소리가 공명이 돼서 나와야 돼요. 공명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는 소리가 마치 공명이 된 것처럼 울리는데, 이것들 자체는 미는 거예요. 네, 소리를 앞으로 내는 것 자체가. 예. 우리가 소리를 잘 내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언어적인 역할이 굉장히 커요. 여기 제가 지금 한 이민이 10년 차 정도 되는데,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공명이 돼서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렇게 안쪽에서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노래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울리는 하하하하 이렇게 울려지는 공간들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왠지 이 안에가 굉장히 울려집니다. 이 라틴어로 된 모든 언어들이 약간 그래요. 이 음악 자체는 서양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발성, 그들이 소리를 만드는 발성의 위주로 굉장히 발전이 됐어요. 그것 중에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음으로 형성된 모음의 공명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는 약간 모음과 그 다음에 자음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는 소리 것보다 우리는 같이 움직여요. 아, 에, 나, 가, 안녕,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같이. 예. 아, 나, 이렇게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음 자체가 공명이 되는 것들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상 안 돼요. 근데 사실상 이 노래를 해보면 굉장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공명이 되는 그 공명강, 거기에는, 모음밖에 거의 못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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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것이 마치 공명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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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음이 공명이 되지. 예. 나,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는 이 공명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 한 가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발성의 소리가 나올 때 우리 몸에서 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입밖에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여기 비강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내는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공명이 되는 이 공명강들이 있어요. 보통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아니면 기타 같은, 이거 우리 딸의 장난감 기타가 있네요. 이런 장난감 기타에도 이렇게 안에 공명을 할 수 있는 공명통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는 소리를 땅 치면 이 안에서 공명에 대해서 튕겨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런 공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이렇게 연구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자체에서 연구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막 낼 때 올라가면서 여기에 이 부분이 공명이 돼요. 공명이 돼서 이 안쪽이 울리는데, 이 안쪽에 울린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하고 섞여서, 여기에서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어느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때 아주 내추럴한 사운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리는 어떻게 낸다? 항상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로 낸다. 우리가 울려지는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가 뭐냐면 힘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힘을 주면 이 부분이 다쳐버립니다. 예, 우리가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몸에 릴렉스가 돼 있고 힘이 빠져 있으면 이 부분이 잘 열려요. 우리가 나오는 소리가 세고 안 세고는 우리가 이 소리를 밀어서 내는 소리인가, 아니면 공명이 잘 돼서 나는 소리인가, 이걸 구분해 보면 압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소리를 내냐면, 모음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예, 모음은 이 앞에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자음 자체는 굉장히 앞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친구들과 아니면 성가대 사람들, 그 다음에 저 또한 노래를 할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이 공명이 잘 되는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예, 소리 자체의 모음을 굉장히 자음을 굉장히 앞에다 준다는 거예요. 그 모음 자체가 잘 울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야, 마, 오, 오.
잘 올라가는, 그렇게 내가 나는 사운드 소리가 앞에서 굉장히 나와 있어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음의 사운드가 공명을 잘 확보해서 이 공명된 모음이 내가 시작한 자음과 같이 만나서 관객사에게 파장으로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아주 울림 자체가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맑아야 돼요. 뮤지컬이나 가요도 많이 틀리지 않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뮤지컬이나 가요는 우리가 마이크까지만 잘 전달이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그렇게 일반 오페라나 성악처럼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숨과 그 발성, 이 밑배 부분은 똑같지만 소리를 낼 때는 소리를 시작해서 하, 마, 해, 오, 가볍게. 예, 그렇게 세게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되게 유명한 보컬 코치가 있어요. 세틴이라고. 마이클 잭슨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수인 소양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가서 배운 보컬 트레이너가 있는데, 이분의 발성법은 보통 뭐 네라든지 누라든지 모라든지 이렇게 자음 자체를 고정시켜 놓고 모음을 움직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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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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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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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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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모음이 잘 울리게 하는 그런 발성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모음 자체가 굉장히 잘 움직이게 되면 소리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들립니다. 예, 그리고 자음하고 분리돼서 들릴 수도 있고요. 가수들 중에서도 소양이라든지 이런 외국 가수 중에 휘트니 휴스턴이라든지 어떻게 그런 팝을 굉장히 잘 부르는, 그다음에 박정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체들이 보통 그렇게 모음 자체가 굉장히 잘 공명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김범수라든지 김현우라든지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약간 다른 느낌의 창법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음성 자체가 들려보면 그런 분들은 공명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도 공명이 잘 되어 있지만 적절하게 그런 감정의 디테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에 있는 소리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나가는데요. 하지만 이 모두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소리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는 내 몸에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하면서 비전공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서 조금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도 많이 배에 힘을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올라오지 않고 약간 좀 약간 탁하고, 그 다음 약간 힘으로 소리를 밀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약간 우리 판소리에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 판소리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감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막 이렇게 공명보다는 소리를 많이 밀어서 내죠.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창법인 거예요. 왜 그런 창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악기들이 보통 그렇게 공명이 있는 울림들이 많이 발전된 악기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악기들은 약간 판소리와 비슷하게, 아니면 이 판소리가 그런 악기의 소리의 음계로
비롯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악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야금도 그렇고 건문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파, 뭐 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자체가 약간은 그런 느낌이에요. 반면 서양 악기들 자체는 공명을 많이 일으켜서 그 다음에 사운드를 내는 악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의 노래를 부르는 그 발성의 공명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 모든 거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게 됐는데, 우리는 그냥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본다면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잘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으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예,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건 거의 이 앞에 1번 뇌를 사용하는 거다. 우리는 노래를 할 때는 2번 뇌를 사용해야 돼. 2번 뇌는 어떤 거냐?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가 눈물이 나요. 슬퍼서. 우리가 굉장히 막 웃겨서 배가 아플 정도로 웃어요. 횡격막이 막 움직여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무서워서. 이런 모든 어떤 에모셔널한 감정의 어떤 그것들 자체가 그 2번 뇌가 오더를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횡격막, 복식호흡. 복식호흡이 곧 횡격막 호흡이거든요. 이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우선 성악적인 소리를 내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발성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걸 발성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발성하는 이유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우리가 발성을 하는 그 소리가 노래의 재료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세요.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이게 라는 발성의 사운드는 낼 줄 모르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노래의 사운드로 계속 움직이려면 이걸로 어떻게 갖다 쓰지? 노래의 재료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강하게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지 말고 그래서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건가 라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잘 나는 소리는 우선 소리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되고요. 모음 자체가 공명이 잘 돼서 앞으로 쫙 forward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 자체가 이렇게 쫙쫙 펴져야 돼요. 열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위로도 열리지만 옆으로도 열리고 아주 소리가 이렇게 열려야 돼요. 예.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열어서 내는 연습들을 해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소리를 노래에 가서 사용을 할 때 소리를 잘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숨을 길게 쉬고요. 그 숨이 여기 있어요. 예, 소리를 여기서 내고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운드가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숨이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내는 모음이 잘 울리게. 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그렇게 모음이 잘 올라가서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하면 될